봉골레 파스타 하나. 아유. 안녕하세요, 새우국 채널 어지입니다. 제가 두 번째 Q&A까지 하게 될 줄 몰랐는데 Q&A를 또 하는 날이 오긴 오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여기는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는 그런 숲이에요. 이게 괜찮죠, 분위기. 원래 햇빛 짱짱한 맑은 날에 오면은 새소리도 있고 그런데 뭐 아쉽긴 하지만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질문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앞부분은 저에 대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오펜무 비밀. 얼굴이 상당히 앳되신데 나이가 궁금합니다. 25개 죄송합니다. 25살이에요 96년생이고 빠른 그룹으로 좀 한 학년 일찍 들어왔어요. 학교에. 겨울 참새, 여름 참새 둘 중 하나 선택하라면 귀여운 건? 저도 겨울 참새요. 혹시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인가요? 저는 무교입니다. 새로 환생할 수 있다면 어떤 새로 환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 매로 환생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덕후님 프로필 사진은 직접 그리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제 친구가 5만원 받고 그렸습니다. 아이씨, 5만원. 구독자들 애칭 생각하신 거 있어요? 아우, 낯간지러서 못할 것 같은데. 짹짹이들? 짹짹이들 안녕. 애칭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태덕후님 이상형에 가까운 연예인 궁금합니다. 제가 연예인을 잘 몰라요. 연예인에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후원자님께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어떤 새가 나타났다, 이런 정보는 보통 어떻게 얻으시나요? 보통 이제 같이 새를 보는 지인들끼리 서로 친하고 이 사람이 새를 방해하지 않고 관찰하는 사람이다, 이런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떤 새가 나타났다더라, 뭐 이런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새의 위치를 공유한다는 거는 이제 사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일이라서 웬만큼 신뢰가 없으면 잘 공유를 안 해요. 촬영 및 영상 편집은 무슨 장비를 하시나요? 촬영은 파나소닉의 에바1이라는 시네마 캠코더를 쓰고 있고요. 편집은 어도비 프리미어 쓰고 있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어떤 걸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비가 와서 밖에 촬영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비가 잠깐 그친 날 이 Q&A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마 때문에 제가 한동안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Q&A 영상은 좀 길게 만들 생각입니다. 한 1시간 정도 길게 만들어서 좀 아껴보시라고, 그동안 다음 영상 올라올 때까지. 길에서 비둘기를 만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갈 길 갑니다. 얘네 뭐 하나 보다가 그냥 가요.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가을에는 날씨 풍경도 아름답고 새도 많고 시원하고, 근데 너무 짧은 게 아쉬워요. 가을이 되면은 이상하게 약간 사색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감성적으로 변하고 되게 매력 있는 계절인 것 같아요. 뭐 씁쓸한 계절이기도 하지만. 쨍하게 맑아 구름 한 점 없지만 더운 날씨 vs 구름이 끼고 흐리지만 신선한 날씨. 저는 흐리지만 선선한 날씨요. 전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날 굉장히 좋아요. 탁 트인 평야에 시원한 바람을 쐬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집사님으로서 생각하시는 고양이의 매력은 뭔가? 일단 귀엽죠. 귀엽고 시 어떨 때 제일 예쁘냐면, 고양이는 경계심이 많고 조심성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고양이가 저를 신뢰하고 제 옆에 와서 편안함을 느낄 때, 얘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안전한 존재로 생각하는구나, 고양이가 저를 믿고 편안하게 쉴 때, 이럴 때 가장 예쁘죠. 제 위에 올라와서 막 고로롱고로롱거리고 여기 안겨가지고 안 내려오고. 근데 요즘은 좀 까칠하게 변했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겨울에는 안아주면 되게 따뜻하니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안으면은 되게 싫어요. 아마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여태 만난 새들 중 댕청미 넘치는 새와 똑똑한 새. 댕청미 넘치는 새는 아무래도 올빼미과 애들. 낮에는 졸려서 그런지 약간 좀 댕청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새는 뭐 아무래도 까치까마귀, 얘네들이 가장 똑똑하죠. 새덕후님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궁금해요. 가장 뿌듯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만든 영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가 생겼을 때, 정말 뿌듯하죠. 특히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힘들었을 때는 솔직하게 말해서 유튜브 초창기 때죠. 정확히는 작년 12월 제 유튜브를 그만두고 복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민하던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는데, 그때 딱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제작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유튜브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카메라가 전문가 뺨칠 정도로 좋아 보이시던데 그 정도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왕 시작할 거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쏟아붓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어보자. 어중간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초속 24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는, 즉 고속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속 촬영 기능이 있는 파나소닉의 에바1 카메라를 골랐습니다. 제 영상에 보이는 새들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실제로는 엄청 빨라요. 진짜 엄청 빨라요.
그 새들이 물통에 와서 물 먹는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 보면 새들이 막 새들 움직임이 너무 빠르다고 배속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게 실제 새들 움직임입니다. 엄청 빨라요. 제 영상에서 보면 되게 천천히 움직이죠. 본인이 목소리 좋으신 거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진짜로 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하도 많은 분들께서 어진님 목소리 좋아요 막 둥가둥가 해주니까 그런가? 내 목소리 좋은가? 요즘 좀 이러고 있죠. 제가 코가 항상 막혀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 제가 듣기로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데 다행히 이 고프로를 통해서 들리는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다고 하니까 다행이죠. 제 생각에는 이게 영상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목소리가 좀 더 굵고 낮아지는 게 있나 봐요. 왜냐하면 제가 현실에서는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잘 못 들어봤거든요. 저번에 영상 편집자분을 구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편집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컷 편집은 제가 다 해요. 어떤 장면들을 쓸 건지 컷 편집이랑 자막도 일부분은 제가 다 하고요. 음악도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요. 50-70% 정도는 제가 끝내놓고 나머지를 맡기는 거죠.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죠, 편집자님은. 왜 영어 자막이나 영어 제목 안 다세요? 영어로 다르면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번역 사이트에다 맡겨가지고 자막을 계속 꾸준히 달고 있습니다. 해외 구독자가 좀 늘까 싶어서 달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새 영상은 내가 생각해도 잘 찍었다라고 생각되는 영상이 무엇인가요? 새 영상 중에서는 비둘기 조롱이, 금능설뱀이 그 정도? 평소 일상은 무얼 하며 보내시나요? 제가 평소 일상이 진짜로 촬영, 편집, 그리고 일 끝나고 약간 쉬는 시간 때는 집 안에서 홈트를 하거나 오버워치를 좀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워진 것 같아요.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여가 생활을 즐길 여유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나마 즐길 수 있는 게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홈트, 이제 깔짝깔짝 운동하는 거랑 오버워치 정도. 최근에 오버워치 자유경쟁전 랭커 달았습니다. 그 대표 후원자님, 회사에 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연못이라 해야 하나요? 현황이 궁금해요. 지금 약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장마 기간 끝나면 공개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이 새를 보기 위해 산전, 수전, 공중전 온갖 고생을 다 했다 라고 느낄 만큼 탐주하면서 얼굴 보기 진짜 힘들었던 새는 어떤 친구일까? 와, 너무 많아서 어떤 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꼽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찾았을 때 엄청 희열감을 느꼈던 새는 먹황새. 제가 먹황새를 처음 본 게 정말 강 하류에서 상류까지 강 따라 쭉 올라가면서 먹황새를 찾아다녔는데 못 찾는 건가 하다가 마지막 장소에서 먹황새를 빡 발견했어요. 그때 진짜 엄청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운전석 막 두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 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사람이 새에 관심이 생겨 탐조를 시작하려 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유튜브 새덕후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구독자가 몇천 명일 때부터 보기 시작했던 고인물 구독자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진짜 유튜브 초창기 때 댓글을 꾸준하게 달아주신 분들이 계세요. 약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너무 편향하는 것 같아서 언급은 안 하겠는데 그분들이 댓글 달아주면은 이분? 하고 제가 알아봅니다. 정말 감사드리죠. 다큐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인상 깊은 다큐멘터리 한 가지를 말씀해보자면 저는 BBC 얼스플래네트 그리고 블루플래네트 이 두 시리즈는 진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다큐멘터리예요. 자연 다큐멘터리의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시리즈 이후로 나오는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발전한 게 없습니다. 거의 사실상 편집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자연 다큐멘터리는 더 이상 발전할 게 남아있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진짜 재밌게 본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만약 유튜브를 그만두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조류 관련 일을 하셨을까요? 그러게요. 아마 그래도 자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미국 페루 영상에 나오는 자연 다큐멘터리 만드시는 감독님 아래서 일을 하면서 조금씩 어떻게든 자연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연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먹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라서 좀 많이 고달팠을 것 같아요. 후원이자 투자를 해주시는 기업가가 누구인가요? 후원자 공개는 비밀인가? 이분께서 저도 영상에 좀 한번 나타나서 인사를 드려보는 게 어떻게 그냥 말씀을 드려봤는데 자기가 누군지 드러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개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드러나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한다고 부탁드린다고 하시네요. 탐조 쌍안경 어떤 거 사용하시나요? 정확한 행사와 모델명 궁금해요. 이게 진짜 어렸을 때 산 거라서 이게 좋은 쌍안경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에코샵 홀씨라는 사이트에서 홀씨 쌍안경이라는 제품을 샀습니다. 몇 배율짜리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8X32였나? 새덕구님 제일 힘들었던 촬영과 제일 쉬웠던 촬영은 어떤 건가요? 제일 힘들었던 촬영, 와 이것도 이제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진짜 힘든 거 많았죠. 힘들었던 거 고양이 영상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진짜 레전드 찍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카트 막 무거운 장비 끌고 다니면서 섬 돌아다니고 막 어떻게 만들었는지 영상 올렸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고생한 거에 거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엄청 힘들었고, 근데 심적으로도 힘들었어요. 새가 죽는 거를 계속 보고 기분이 상당히 찝찝하고 안 좋은 상태로 촬영했던 거라 좀 여러모로 굉장히 힘들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가장 쉬웠던 장면, 가장 쉬웠던 촬영? 뭐 가장 쉬웠던 촬영은 철새 경로에 물통을 두면 어떤 일이 나을까, 관찰 카메라 설치하고 앞에 물통 갖다 놓고 한 거니까 그것만큼 쉬웠던 게 없죠. 근데 저는 진짜 그 영상이 그렇게 뜰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삭제할 뻔했거든요. 초점 나갔네, 그냥 삭제할까 싶다가 이제 다음 영상까지 이제 텀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여백을 메꾸고 싶어서 그냥 짧게라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만들어서 올렸던 건데, 난 진짜 유튜브 알고리즘을 모르겠어. 이런 게 뜰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올라온 영상들 중 이건 특히 마음에 들고 애착이 간다 싶은 영상은 어떤 것인가요? 고양이 영상이죠. 고양이 영상. 고양이 영상은 정말 많은 걸 경험하고 많은 걸 배운 영상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고양이 영상만큼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이랑 페루 가셔서 촬영한 다큐멘터리는 언제쯤 방영될 예정인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 촬영이 어려워요. 지금 약간 중단된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내년이나 내후년쯤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언제쯤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진짜 빨리 보고 싶어요. 어떻게 나올지 나도 궁금해. 감독님이 그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만드실지 정말 저 너무 궁금합니다. 내가 촬영한 장면이 나올까? 이런 느낌도 있고. 세덕크림도 차에 새똥 맞으면 기분이 씁쓸하신가? 아니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제가 앉아있는 자동차 운전석만 깨끗하면 된다는 주의라서 자동차 외관이 더러워지는 건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사실 새 보러 다니다 보면은 막 흙탕물 돌아다니고 차 더러워지는 거는 뭐 순식간이에요. 새똥 정도는 신경 안 쓰죠. 세덕크림 인스타 계정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지킴. 아지가 사람들이 오지라고 있던데, 제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어진이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아지라고. 이 친구도 잘 지내나 모르겠네요. 팬카페 개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개설할 생각 없는데 만약에 개설하신다면 뭐 가끔씩은 놀러가 보겠습니다만, 사실 저 같은 사람한테 팬카페가 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올해 탐조 성공하고 싶은 새. 정말 개인적으로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에 고지대 설산에 올라가서 긴전박이 올빼미라는 새를 정말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진짜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제가 예전에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건강을 되게 중시하는 성격이라서 유튜브를 하면서 아점 먹고 저녁 먹고 하루 2끼 먹는 날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확실히 저 유튜버들 중에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날씬했는데 점점 막 살이 몸집이 좀 커져가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확실히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건강에 신경 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운동하는 게 정말 취미였는데 헬스장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요즘 집에서 깔짝깔짝 하는 것 정도? 근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시간도 없고 사실. 다른 버더분들과 만나게 되면 주로 하시는 이야기가 궁금해요. 물론 제 성격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정보 공유하고 진지한 얘기들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무슨 새 나타났더라, 그거 봤냐? 뭐 보러 가봐라, 이 정도? 엄청 좋아하시는 그 김밥 말고는 다른 거 드실 생각 없나요? 야채 참치 종류별로 드시나요? 아니면 한 종류만 드시나요? 진짜로 그 김밥을 대체할 게 없어요. 진짜 가성비 갑 중에 갑입니다. 참치김밥 2줄 시키면은 배불러요, 진심으로. 거기에서 제가 참치김밥이랑 김치치즈김밥을 좋아하는데, 근데 김치치즈김밥을 먹고 나면은 목이 말라가지고 촬영 나갈 때는 참치김밥 2줄만 시켜요. 근데 거기가 이미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딘지 알려드리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어딘지 알려드리면. 안 그래도 막 거기 가기 전에 몇 분 전에 전화로 주문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전화 걸면은 뭐 여보세요도 안 해요. 참치김밥 2줄이요 하고 딱 끊어. 그 다음에 한 15분이나 20분 뒤에 가면은 딱 받고 나옵니다. 혹시나 길에서 만나면 다짜고짜 하이파이브 해도 되나? 물론이죠. 하이파이브. 근데 하이파이브 하고 나면은 뻘쭘하니까 약간 어색한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 쿨하게 하이파이브만 하고 갈 길 갑시다. 세덕크림 치킨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치킨이라는 음식 자체가 별로예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왜 안 좋아하냐면 요즘 치킨이 너무 튀김으로만 덮여있어요. 튀김을 뜯으면 안에 살코기가 많아야 되는데 살코기가 없고 뼈와 튀김밖에 없는 치킨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살코기가 가득한 치킨을 좋아합니다. 구워 먹는 치킨이나 뭐 그런 것들. 오리고기도 좋아하고요. 혹시 지금 만나시는 여자친구 있으세요? 저는 편견 없이 만나시는 남자친구여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편견이 없으시네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일단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성애자라고 해서 여자친구가 반드시 있는 건 또 아니죠.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얼굴은 둘째치고 좀 자세히 말씀드린 그런데 심리적인 문제가 살짝 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나거나 사귀기가 좀 어렵네요. 좀 극복하고 싶은 부분인데 쉽지 않아요. 최근 들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가장 단기적인 목표는 대학교를 자퇴해도 될 정도로 유튜브가 크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뒤에 있는 질문에서 또 자세하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 그때 가서 얘기하자. 구독하시는 유튜브 채널 궁금해요. 새해 관련 유튜브 채널 포함. 제가 구독하는 채널이 90개가 넘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볼 수 있지? 일단 다들 아시는 피지컬 갤러리. 이거 부심이라고 불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예전에 외국인 아이씨 나와가지고 김계란님이 더빙만 하던 그때부터 봤어요.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익한 정보도 많고요. 정말 거기 영상에서 알려주는 스트레칭 같은 거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갤러리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 유튜브도 되게 좋아해서 열아기들 채널 굉장히 재밌게 많이 봤고 제이트래블 채널도 예전에 좀 재밌게 많이 봤고 그리고 빠니보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빠니보틀 영상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빠니님 유튜브 구독자 1000명 됐다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던 그때부터 봤어요.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제 유튜브에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 영상이 1000명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채널을 약간 구독했다고 말하면 약간 많이 부끄러운데 근데 또 너무 좋아하는 채널이라 우마님 채널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우마리카노 때부터 봤습니다. 일단 내셔널 지오그래픽, BBC 얼스, 그리고 네이처 PBS 유명 다큐멘터리 채널들은 다 구독하고 있고요. 뭐 라이브 아카데미나 아니면은 뭐였지? 죄송합니다. 까먹었네. 아무튼 영어 가르쳐주는 뭐 올리버 쌤이나 영어 관련 유튜브 채널도 많이 구독해놨는데 구독만 하고 안 보고 있네요. 진짜 영어 공부 해야 되는데 맨날 해야지만 지금 몇 년째네. 그리고 음악 플레이리스트 모아놓는 채널들 특히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될 때가 많아가지고 옐로우 믹스님 채널은 진짜 예전부터 많이 봤고 뭐 때껄릉님 채널, 이센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이만올님 채널도 자기 전에 들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비 온다. 빨리 넘어갈게요. 질문. 여름이니까 탐조하면서 혹시 오싹했던 일 하나 드렸던 순간이 있을까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인데 귀신 같은 걸 본 적 있어요. 이게 진짜 깜깜한 밤이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산책 중이었는데 건너편 사거리에 가로등 아래 사람 같은 게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검은색 실루엣으로만 보였거든요. 그림자. 그래서 이렇게 형태로만 봤는데 소름 돋네. 제가 이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거의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동도 안 하고 흠쩍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뭐지? 사람인가? 근데 약간 키도 되게 크고 팔도 좀 유난히 길어 보였고 본능적으로 저거는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본능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숙소로 돌아갔죠. 벌벌벌 떨면서 비 온다. 근데 금방 그치지 않을까?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하거든요. 뭐 요 정도 귀신 같은 걸 보긴 봤습니다. 저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중인데 그때 제가 봤던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쩌지 이거? 일단 해보고 하루 종일 하늘 찍고 계실 텐데 미확인 비행물체 같은 비행선은 보지 못하셨나요? 봤습니다. 봤어요. UFO 있어요. UFO 진짜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라북도 진안 진짜 가도 하나도 없는 숲을 tonton 내서 밤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도 밤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농담 아니라 이게 거리가 한 100m? 진짜 가까이서 왔어요. 형광색 타원형 물체가 소리 없이 나무 위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지나갔어요. 크기는 한 기흥차 정도? 소리를 내지 않았고요. 굉장히 낮게 날고 있었고 곡선으로 나왔고 형체가 없었어요. 그냥 형광색 빛 그 자체였어. 정말 깜짝 놀랐고 제가 UFO다 하고 외치니까 제 옆에 있던 친구도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혼자 본 게 아니에요. 둘이서 봤어요. 그 다음날이었나? 강원도 강릉지에서 UFO를 봤다고 하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서술해 놓은 거 보니까 뭐 소음이 없었고 낮게 날고 있었고 제가 봤던 거랑 유사하더라고요. 색깔이 달랐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다시 찾아보려고 검색해보니까 그 기사가 안 나오네요. 제가 분명히 그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UFO 진짜로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일단 찍을 수 있을 만큼만 찍고 탐조하면서 미세먼지 영향 받은 적 없으신가요? 미세먼지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미세먼지 영향 너무 많이 받아요. 진짜 미세먼지 너무 싫습니다. 진짜 중독 진짜 제가 기관지가 좀 안 좋아서 미세먼지 영향을 좀 받아요.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목이 확실하게 컬컬하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두통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촬영을 하는데 날씨가 뿌예요. 짜증나. 너무 짜증나 미세먼지. 밖에서 세차고 다닐 때 여름이 났다 겨울이 났다 무조건 겨울이 좋습니다. 여름은 너무 더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도 많이 와요. 매불쇼 더는 안 나오실 건가요? 네. 매불쇼는 사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지금은 좀 적응돼서 괜찮은데 제가 원래는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성격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매불쇼는 재미는 있었지만 더 나아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능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뭐 같은 이유로
제 채널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으면은 나갈 수도 있겠죠. 무리를 해서라도. 근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 에너지가 쪽 빨리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좋아하나요? 네, 저 게임 좋아합니다. FPS 게임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예전에 엑스박스로 기어스 오버, 헤일로, 콜 오브 듀티 게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너무 좀 심각한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엑스박스를 제 스스로 팔았어요. 팔지 않으면 게임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게임을 완전히 끊었었는데 군대 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군대 동기랑 다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오버워치는 좀 자주 하고 있고요. 시간 날 때. 게임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지금 게임할 때가 아니긴 한데 끊기가 쉽지 않네. 일 외에 다른 사람이랑 유일하게 즐기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다 보니까 끊기가 어렵네요. 문화생활이죠, 게임도. 어머니도 새해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저희 어머니는 뭐 새해를 저처럼 특별히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새해 보게 되면 어머 귀엽다 이 정도? 그냥 일반인. 학과에서 조별과제 해본 적 있나요? 있었다면 빡쳤던 경험담 들려주세요. 아유, 되게 양심 찔리네. 제가 빡쳤던 경험은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저 때문에 저희 조원들이 빡쳤던 적은 많을 거예요. 근데 대학교 관련된 내용은 아마 뒤에 질문이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유튜브 댓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댓글이 있다면 무엇일까? 근데 진짜 좋은 댓글들, 좋은 말씀들, 그런 댓글들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꼽기가 어렵고,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하면은 진짜 웃겼던 댓글이 있어요. 구독자분들께서 진짜 드립을 가끔 쳐주시는데 가끔가다 진짜 빵 터지는 댓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였지? 누가 범죄와의 전쟁 대사를 패러디해서 댓글 달아준 게 있었는데 진짜 아침에 빵 터져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가장 꼴보기 싫었던 댓글은 어떤 건가요? 가장 뭐 하나를 꼽기는 어렵고 그런 부류가 있어요. 약간 인터넷 척척 봤거든? 인터넷 전문가들? 저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댓글들 보면은 다 자기가 전문가. 그런 댓글도 개인적으로 정말 극혐입니다. 주워들은 내용 가지고 이렇게 댓글 다는 거 보면은 한숨 나오죠. 근데 정말로 전문가분께서 달아주신 댓글들도 여러 있어요.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적어주신 댓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런 댓글들은 저에게도 도움이 되죠. 저에게도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거니까. 수도권에서 일반인이 새를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로 추천해 주신다면 어디인가요? 사실 수도권에는 새를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만 탐조지를 추천할 때는 탐조에도 실력이 있거든요. 근데 구독자님의 탐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추천할 수 있는 장소가 다를 것 같아요. 좀 탐조 경험이 별로 없으시고 초보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동네 공원, 이제 산책하기 좋은 궁궐이나 숲, 산책로 이런 데 가서 탐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탐조 실력도 있고 장비도 좀 있고, 아니면은 이제 탐조 경험이 있는 분이랑 동행하는 거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시와호나 북면청이라든지 한강이라든지 화성호라든지 뭐 탐조할 곳이 많죠. 친구들 혹은 가족들이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반응은요? 친구들한테는 제가 별로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신 분들이다. 대학교 등록금 가지고 차라리 장비를 사서 유튜브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 속으로는 저 아들놈 새끼 저것도 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또 전화해서 그냥 아마 걱정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흔쾌히 그래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계획도 짜와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늘 그러셨던 것처럼 제가 뭘 하든지 간에 그래도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그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었겠죠?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거예요. 덕후님이 새를 좋아하시기 시작할 적에 새를 관찰하고 좋아한다는 게 생소한 일이었을 텐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설명했나? 뭐 설명할 일이 있나? 그냥 뭐 새 관찰하는 거라고 하고 그냥 뭐 저 혼자만의 개인 취미생활 정도였으니까. 이거 렌즈에 비 맞는 거 아니지? 뭔데? 나뭇가지가 커다란 게 떨어졌어. 여기다 나 맞는 거 아니야? 일단 위에 썩은 나뭇가지는 안 보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그 외 다큐 프로그램에서 함께 일하자고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 급은 아니에요. 너무 사벽이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BBC 이쪽은 사실 제가 그쪽에 가서 같이 일할 능력이나 수준은 안 될 거예요. 다만 불러만 주신다면 당연히 가죠. 제가 거기 가서 똥을 한 푸대기 싸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거기서 겪는 경험들이 언젠가는 제게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어떤 형태로든 제게 도움이 될 테니까 무조건 해야죠. 불러만 주신다면. 다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몇 살인지, 어디서 데려온 건지, 성격이라든가. 다리 특집 영상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 다리 특집이라 지금 장마라 밖에 못 나가니까 한번 만들어볼까? 파리는 일단 2013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7살이네요. 길고양이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정확히는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데려온 게 아니라 저희 누나가 데려왔어요. 저희 누나가 고양이를 하도 보고 싶다고 해서 길고양이 보호소에서 데려왔던 기억이 나네요. 성격은 이 정도면 그래도 까칠하진 않다 정도. 해 떴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개냥이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스럽고 까칠하진 않다? 다리가 세더쿠님 영상 보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탐조 가실 때 다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글쎄요. 아마도 자고 있겠죠? 저희가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집이 항상 텅 비어있는 건 아니라서 뭐 자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학력 관련 질문인데 여기 질문부터는 좀 많이 진지한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학 가기 전 어떤 활동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일반 중고등학교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특별한 활동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능 공부에 몰입하여 진행되는 교육이 아닌 다른 방식의 수업이 지금의 어진님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이분은 저에 대한 기사를 읽으신 분이네요. 제가 비인가 대안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초, 중, 고 모든 과정이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를 나왔는데 비인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제 검정고시를 봐야 했고요. 제 최종 학력은 지금 검정고시입니다. 사실 이게 대안학교라는 게 공교육이 아닌 다른 대안의 교육이기 때문에 대안학교마다 각자의 대안들이 달라요. 저 교육 방식들이 다 다른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에는 이제 다른 일반 학교처럼 뭐 수학, 영어, 국어 이런 거 교과 과목들을 배웠고 오후에는 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체육 활동 많이 했고 좀 일반 학교에 없을 만한 특이한 걸 말하자면 농사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영화 제작, 뭐 밴드, 수영, 목공 수업도 있었고 매 학기마다 달라지긴 했지만 어떤 오후 수업은 그렇고 저희는 근데 지금 저희 학교가 아마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곳이라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되면은 1년 동안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시골에 내려가서 1년 동안 시골 생활을 했었어요. 부모님 없이 학생들이랑 선생님 몇 명이랑 해서 저 시골 생활도 했었고 그때 UFO를 봤었죠. 멧돼지도 보고 멧돼지는 밤에 길 걷는데 갑자기 맞닥뜨렸어. 엄청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멧돼지가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 관심 분야에 뭔가 다른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흔쾌히 허락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떤 뭐 생태에 관련 특강을 듣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께 말하고 그날은 학교 안 가고 강의 들으러 가고 아니면 무슨 활동을 하러 가고 그런 날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저희 학교 근처에 굉장히 귀한 황새라는 새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이거 제가 쓴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 수업을 빼먹고 마침 수업이 없던 선생님 차를 얻어 타서 그 새를 보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참 뭐라 해야 되나 여러모로 틀에 얽매이지 않았던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 너무 중구난방인가?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을 했는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이 1년 동안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 그때 제가 몽골에도 갔었고 그때 야생동물센터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학생의 자유를 많은 걸 맡긴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관심 분야 쪽에서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죠.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등학교 때 공부와 취미 비율이 궁금합니다. 연대 가고 싶어잉. 연세대 출신이신데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해왔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비인가 대안학교라서 검정고시를 봐야 했고 지금 학력이 검정고시라고. 저는 사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뺄셈, 곱하기, 나누기, 뭐 분수, 소수 정도? 그거 이상은 제가 살면서 쓸 일이 없는 것들이야. 배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특히 뭐 1차 학년식, 2차 학년식 이런 거 언제 써먹겠어. 제가 뭐 이과나 공대나 뭐 이런 걸 가는지는 않는 이상 사실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수학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 포기했고 진짜 딱 검정고시 통과할 수준으로만 공부했죠. 근데 연세대를 어떻게 갔느냐 아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교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래도 일단은 다녀보고 이제 다닐 가치가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판단해보자 해서 이제 뭐 대학교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입시 방법을 찾아봤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학교에 가기가 힘들 것 같고 수시 전형 중에 찾아보다가 당시 연세대 수시 전형 중에 창의인재 전형 입학사정관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창의인재 전형이 어떤 거냐면 수능 점수 반영 안 해요. 내신 반영 안 해요. 근데 뭘 보느냐 학생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뭔가 업적 같은 걸 쌓았거나 뭔가 그 분야에 경력이 많아서 뭐 전문가급이라든가 뭔가 그런 인재를 뽑는 인재?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학생을 뽑는 전형이 있었어요. 이게 자기소개서랑 면접 딱 이 두 가지뿐이었는데 물론 경쟁률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몇 대 몇이었더라? 30, 50 몇 대 몇이야? 50? 하여튼 두 자릿수 대 1이었는데 그게 딱 2명 뽑는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던 거죠. 사실 저는 면접을 진짜 못 봤어요. 막 엄청 떨려가지고 이 자세로 막 교수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 막 이러면서 진짜 말도 엄청 더듬고 그랬었는데 몇 뽑혔는지 몰랐거든요. 내가 몇 뽑혔지?
그때 같이 면접 본 애들 중에 뭐 특목고 무슨 외고 뭐 이런 단위 애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 같은 애가 뽑힐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아무튼 제가 뽑혀가지고 되게 의아했어요. 나중에 그때 면접 봤던 교수님한테 저 왜 뽑았냐고 여쭤보니까 뭔가 확실히 제가 진정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위로 약간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진짜 확실히 이 분야에 뭔가 자연 다큐멘터리 쪽 분야에 전문가급 능력이 있고 뭐 아무튼 그런 걸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연세대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연세대 갔을 때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평생 동안 공부랑 담을 쌓던 놈이 대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연세대 들어보니까 막 강의도 영어로 한다고 하고 막 어려운 내용도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서 사실 자신감도 되게 없었고 그때. 근데 막상 대학교 수업을 들어보니까 사실 한국어만 할 줄 알면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 수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능 공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지 의아할 정도로 정작 대학교 수업에서는 이제 저처럼 평생 동안 공부를 안 한 녀석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한국어만 할 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뭐 수업들을 하셔가지고 제 대학교 성적이 막 진짜 D나 F 받을까봐 엄청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1학년 때는 3.5 나왔고 2학년 때는 3.2로 떨어졌고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얘기가 두서가 없는데 대학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네요. 너무 TMI인가? 최근에 어떤 유튜버 분께서 서강대를 자퇴하셨는데 뭐 대학에서 배우는 게 없다 이런 이유로 자퇴를 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학을 다니고 전공과 교양 공부를 하면서 뭔가 얻어간다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는 취미랑 연관돼 있지 않는 과를 가신 것 같아서 세덕프님께서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언론 홍보 영상학부라는 데를 갔는데 이 중에서 저는 영상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갔던 겁니다. 근데 사실 대학교 회의에서 가장 큰 회의감을 느꼈던 거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배우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지 가르치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달 능력이나 전달 방식도 좀 그랬고 내가 이런 걸 왜 배워야 되는지 싶은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실용성 없는 애매모호한 개념들이나 이론들. 근데 모든 수업이 다 그렇게 의미 없다고 느낀 건 아니었어요. 저는 교양 수업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교양 시간에는 배울 게 되게 많더라고요. 뭐 특히 과학적인 거, 그리고 특히 심리 수업을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심리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많은 걸 배웠고 제 스스로가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상태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정리하자면 전공 수업에서는 배운 걸 별로 못 느꼈지만 교양 시간 때는 좀 얻어간 게 있었다. 그리고 사실 대학교 전공 강의에서 배운 게 없다고 느낀 거지 대학 생활 자체에서는 배울 게 많아요. 특히 동아리 활동. 제가 동아리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은 걸 배웁니다. 솔직히 대학교는 전공이 아니라 동아리 때문에 다닌다고 무방할 정도로 정말 동아리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많은 걸 경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가 아주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리듬 오브 호프라고 이제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비를 낼 돈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모금 영상을 만드는 그런 동아리를 했었어요. 진짜 좋은 취지로 활동하는 곳인데 나중에 이곳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 동아리랑 이제 영상 제작 동아리 했었고, 그리고 새를 관찰하는 대학연합 야생조류 연구회, 이 야조의 활동을 진짜 열심히 했었죠. 즐거운 순간들도 많았고. 근데 얘기가 너무 많이 샜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미국 유학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뭔가요? 진짜 미국 생활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참 기억에 남는 게 많아. 근데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 미국의 상징 흰머리 수리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세종기지에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팽팽. 뭐 보내줘야 가죠. 오라고 해야 좀 갈 거 아닙니까? 뭐 극지연구소에서 저를 불러만 주신다면 무조건 갑니다. MBTI 궁금해요? MBTI. 근데 이 MBTI가 최근 이슈를 보니까 이게 과학적인 게 아니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MBTI가 사실은 MBTI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재미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할 때마다 약간씩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일단 INTJ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분께서 댓글로 INFP가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이 특징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감하는 것이 어렵다. 사교성이 부족하다. 위로를 못한다. 조용하고 소심한 관중이다. 막 조직 생활에서는 정말 심하게 낯을 가리. 우울함은 기본 베이스. 혼자 있는 게 좋은데 혼자 있는 게 싫다. 여러 명이 있는 모임보다 1대1로 만나는 걸 선호한다. 쉣. 다 들어맞네. 회피성 성격. 이거 과학적인 거 아니라고 하는데 과학적인 것 같아. 이 정도는. 19살 공부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수험생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파이팅. 대학원생입니다. 혹시 조류에 대해 연구하고 깊게 공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대학원생이시군요. 일단은 파이팅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연구자분께서 열심히 연구해 놓은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 정리된 버전을 읽는 거는 좋아요. 근데 제가 직접 연구하거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저는 아무래도 영상 제작 촬영 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뭐 이제 먼 훗날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뭐 해볼 만하지 않나 싶긴 하네요. 자, 이제 새 관련 질문입니다. 아이고 길다. 여름에는 어떤 새를 보러 가면 좋을까요? 여름에는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서늘한 아침이나 해질녘 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뙤약볕이 내리는 탁 트인 공간보다는 아마 이런 숲속에 와서 조그만 산새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구온난화 등으로 수온도 변하면서 어류 생태계가 변하듯이 조류도 그런 게 있나? 전문가분들은 뚜렷하게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라고 꼽진 않아요. 근데 사실상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어떤 일들이 있냐면 동남아 열대 지방에 사는 조류들이 점점 우리나라에서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래 제주도나 남해안 쪽에서 관찰되는 새들이 지금은 강원도 DMZ에서 보일 정도로 점점 북상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하구나, 지구온난화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죠. 오랫동안 새를 관찰하시고 보신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얼마 되시나? 2006년부터 새를 봤습니다. 멸종된 새들 중에 한 번이라도 실제로 볼 수 있는 새가 있다면 어떤 새를 가장 보고 싶으세요? 호주에 정말 거대했던,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코끼리새인가? 3m급의 새나 천둥새라고 정말 큰 벌처류가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거대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멸종된 새라고 하면은 뭐 공룡들이죠. 공룡들 뭐 사실 보고 싶긴 해요. 텃새가 된 가마우지 유해조수로 지정하려 한다는데 새 덕후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정확히는 가마우지랑 민물가마지가 있는데 이게 유해조수로 지정된다 안 된다 하는 이 새는 민물가마지입니다. 민물가마지는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로 어족 자원을 좀 많이 잡아먹는 그런 새이긴 해요. 천적도 없고 개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계속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은 유해조수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충분히 뭐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봐요. 특별히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새덕분이 영상 보고 버드피딩 시작했습니다. 도심 지역에서 버드피딩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도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파트잖아요. 이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버드피딩 뭐 적극 추천 권장합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베란다에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란다에서 버드피딩 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 그러니까 1층 땅에 단지 내에 있는 뭐 나무라든가 그런 곳에다가 먹이통을 달아둬서 버드피딩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먹이통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극혐하시는 그 비둘기들이 모여들 수도 있고 안 모여들 수도 있어요. 땅바닥에 먹이를 뿌려놓으면 비둘기들이 모일 수 있는데 대롱대롱 매달아 놓는 먹이통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새들만 옵니다. 비둘기가 앉질 못해요. 사람들이 비둘기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탐조할 때 가장 골칫덩이인 새를 고르라고 하면 어떤 종인가요? 이거 의도가 너무 뻔하다. 지금 까치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까치 맞습니다. 근데 까치가 항상 방해만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새를 잘 보고 있는데 까치 때문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제가 새를 찾고 있는데 까치가 막 여러 마리가 저기 어디선가 막 깍깍깍깍거리면서 막 난리를 피고 있다? 그러면 거기를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거기에 맹금류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올빼미 영상 있죠. 올빼미도 어떻게 찾았냐면 어치 덕분에 찾은 거예요. 어치가 막 깨깨거리니까 저기 뭐가 있나? 찾아보다가 올빼미를 찾은 거죠. 그리고 영상 자세히 보면은 어치가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거. 환경부와 기관 및 지자체에서 멸종위기 조류를 보건하고 있습니다. 황새가 따오기로 보건 중인데 앞으로 최우선으로 보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종을 우선시해서 보건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그 종들이 살고 있던 서식지를 우선 보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전문가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서식지를 보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선 종이라도 보건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환경 파괴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서 풀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방생해봤는데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새들이 원래 살아가던 그 서식지를 보건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채널 콘텐츠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도는 못했지만 꼭 찍어보고 싶은 영상. 찍어보고 싶은 영상은 많습니다. 사실 저는 바다새를 굉장히 찍어보고 싶어요. 이 바다새들이 낚싯줄 그물에 굉장히 많이 얽혀죽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문제는 바다새를 찍으려면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근데 보트는 워낙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촬영할 수 없어요. 도무지 좋은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요. 어떻게 촬영해야 될지. 채널도 더 커지고 코로나도 잦아들면 혹시 해외로 탐좌하러 가실 계획은 있으신가?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번 여름에 몽골을 갈까 생각했어요. 후원해주시는 분께서 남극도 보내주겠다, 남극 한번 가봐라, 뭐 이 정도 수준이라서. 남극은 현실적으로 가기가 어렵고 몽골 정도 갈까 생각 중이었죠. 진짜로 근데 가보고 싶은 곳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바로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외를 가게 되면 이제 장기간 체류를 해야 되는데 그 해외 현장에서 편집을 할 수가 없겠죠 아마. 그러면은 영상 업로드가 엄청 늦어질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몇 달간은 편집만 해야 되고, 그게 좀 많이 아쉬워. 해외에 가서 촬영하고 바로 편집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많이 힘들겠지?
앵무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널이 커지면 호주나 남미에서 야생 앵무새 관찰도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앵무새들 예쁘죠? 앵무새들이 솔직히 이제 뭐 갇혀있는 실내 공간에서 워낙 흔하게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야생에서 이 앵무새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똑똑하지. 심지어 제가 페루 갔다가 동네 산책로 나무 위로 앵무새 무리가 지나가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와, 여기 야생 앵무새가 있구나 하면서.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탐조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혹시 여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겨울에 대형버스 대절해서 겨울철새 탐조 정도 가볼 생각이 있는데, 봉사 활동도 해볼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죠. 뭐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눈치 보여요. 제가 주최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렇게 단체 활동을 한다는 게 물론 하면 좋긴 한데 눈치 보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제발. 센서 카메라로 철새들 이동 경로에 물통 넣은 거 2탄 넣어보고 싶네요. 계획 있으신가요? 네, 이거는 섬에 갈 때마다 할 거예요. 사실 여름이나 겨울에도 두면 물론 새들이 오긴 할 텐데, 이 이동 시기에 섬에서 하는 것처럼 다양한 새들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동 시기 때마다 이거 시리즈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번 가을에 만들어 볼게요. 물 마시러 온 미륵종이 지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하는 거라서 섬에 갈 때마다 할 겁니다. 유명 고양이 유튜버들과 합방 계획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어떤 걸 생각했냐면, 사실 저는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한 분이라도 연락이 와가지고 이 고양이 목도리가 외출냥이들한테 적용했을 때 실제로 이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직접 관찰해서. 문제는 이걸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보니까 뭐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봤는데 일단 연락은 안 왔고요. 아무튼 아직도 목도리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생각 있으신 분 계시면은 꼭 연락주세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고양이 목도리가 고양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존에 달린 리뷰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뷰도 많아요. 너무 만족스럽고 이쁘고 좋다, 고양이 목도리가 고양이한테 위험하면은 그 리뷰들이 달리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새 보호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고양이도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밤에 빛이 반사되거든요, 목도리가. 그래서 자동차에 로드킬 당하는 사고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고양이도 보호하고 새도 보호하고. 좋지 않아?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오케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벌메 같은 촬영하기 어려운 새들도 찍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무조건 있습니다. 저는 벌메를, 야생에 있는 벌메를 한 번도 자세히 관찰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꼭 보고 싶은 새들 중 하나고, 특히 이 벌메가 벌집을 도대체 어떻게 턴다는 건지 그 장면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 보고 싶어요. 덕후님, 구독자분들 중에 조류가 많은 특정 서식지를 발견해서 그곳을 탐조 의뢰 요청하면 받아주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있죠. 지금도 인스타 DM으로 어디서 무슨 새 봤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와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제보는 많이 받긴 했는데 실제로 지금 가보질 못하고 있어요. 진짜 가보고 싶은 곳들도 몇 군데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보를 보내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새를 찾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제보 많이 보내주시면은 감사하죠. 새에 대해서 조곤조곤 설명하는 ASMR 컨텐츠 생각 없으세요?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시 읽어주세요. ASMR? 저는 일단 문제가 있는 게 발음이 안 좋습니다. 코가 막혀있기 때문에 발음이 안 좋고,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항마력 떨려서. 상상만 해도 싫다. 일상 블로그도 찍을 계획 있으신가요? 촬영 장비 챙겨서 나가는 일상 블로그 같은 것도 보고 싶어요. 재밌을까 모르겠네요. 이거 가장 비슷한 영상이 그거죠. 고양이 영상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것저것 촬영 현장에서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조회수가 그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높진 않네요. 화옹호 관련 영상 더 찍으실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촬영 중인 게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조금씩 촬영 중이에요. 이번에는 화성시의 허가를 받아서 내부까지 들어가서 이제 합법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탐조하고 사진 찍으면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점 알려주세요.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내용이라 재미없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새를 어떻게 관찰하는지 어떻게 촬영하는지 영상 속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되면 줄수님의 연못에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연못에 물총새가 출연했는데 새덕후님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를 해주시면 안 갈 이유가 없죠. 물총새? 저도 가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대뜸 제가 새덕후인데 가서 물총새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러기엔 좀 민망하니까 초대해 주신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배경음악이 문제가 되어 내렸던 영상이 다시 올라왔나요? 사실 아니요. 초창기 때 만든 영상은 이제 음악 문제도 있지만 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번 겨울에 다시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아예 촬영부터 다시 하고 싶어요. 그 외에 진지한 질문들입니다. 마지막이다. 새와 관련해서 지자체의 도움이나 행정규칙 정도 선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미실한 지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점인가? 일단 유리창 충돌 스티커 정도, 그리고 고양이 TNR, 목도리, 일단은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건지 모르겠네요. 간단하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중요한 탐조 서식지에 탐조대를 설치하는 것, 그 정도 제 개인적인 바람. 지자체에서 제발 나서서 할 수 있는 것.
새를 괴롭히면서 찍는 사진가들과 자연 파괴하면서 찍는 새 찍사들을 많이 만나실 듯한데 어찌 대처하시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시는지요? 사실 천연괴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신고하면 되고 멸종위종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 결과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신고한다고 해서 뭐 공무원들이 와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공무원들이 오기 전에 그냥 자리 뜨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말싸움하는 정도. 처음에는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너무 가까우신 것 같아서 새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좀 뒤로 물러나서 촬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이 통하시는 분이 있고 말이 안 통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너도 똑같이 새 찍으러 온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러면은 말을 안 섞습니다. 어차피 말을 안 통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말이 안 통해요. 거기서 괜히 제가 화를 내서 뭐 더 말을 해봤자 제 에너지, 감정, 아무튼 뭐 쓸데없는 낭비이기 때문에 저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연세대 휴학하신 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마저 졸업을 하실 건가요? 질문들 중에 제일 어려운 질문이다. 진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고민인데 이거. 제가 휴학을 3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올해 12월 달에 복학을 할지 자퇴를 할지 결단을 내려야 돼요. 가장 베스트는 자퇴를 할 정도로 유튜브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 50만 100만 되면은 자퇴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진짜 고민이에요. 모르겠어. 시청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나 동물을 위주로 영상 제작하실 건가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위주로 제작하실 건가요? 제가 원하는 걸 위주로 합니다. 물론 뭐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뭔가를 하다 보면 일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스스로가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거 위주로 만듭니다. 실시간 생방송으로 탐주를 하는 영상을 생각해 두신 것이 있나요? 엄청 재미없을걸요? 말없이 새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사소한 것이든 좋으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사실 저라고 해서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된다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저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요소는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 나는 이 일이 아니면 안 되겠다. 정말 미칠 것 같아. 안녕하세요, 편집 중인 어제입니다. 뻘 소리를 너무 정성스럽게 늘어나서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질문이 많이 어렵네요.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 같은 건 저도 몰라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자면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이 이상 얘기를 하면 제가 뭐라 된 것 마냥 주제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이만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가 없는 도움이 안 되는 말들만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도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서 너무 얻어졌네. 그래도 내일부터 내내 계속 비가 온다는데 오늘 비가 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걸 촬영하길 잘한 것 같아요. 중간중간 해도 잠깐 떴고. 두 번째 Q&A는 이렇게 해서 귀신 나올 것 같으니까 가야지. 풍경 진짜 이쁘다. 후.